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밤. 사람들은 잠들지만 산속에서는 누군가 깨어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달이 밝은 밤에는 여우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요괴도 괴담도 아닌 한 존재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이곳 사람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에 떨었습니다. 여우가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더라.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보름달이 뜬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굳게 닫고 아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여우가 널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마을에는 두려움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진짜 여우가 아닌 천년을 살아 인간이 되려는 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연화. 달빛 아래에서 태어나 인간의 마음을 동경하던 구미호였습니다. 천년. 연화는 그 긴 세월을 이 산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매일 밤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연화의 눈에는 인간의 따뜻한 불빛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보름달 밤, 연화는 달빛을 받으며 결심했습니다. 천년의 수행이 끝났으니 이제 인간이 되어보리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인간의 길은 피와 눈물로 가득한 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마침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얀 비단 옷을 입은 20살 처녀. 긴 검은 머리, 맑은 눈동자. 그 누구도 그녀가 구미호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세상은 어떤 곳일까?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운명처럼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연.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이 마을에 머물고 있던 선비였습니다. 25살의 유연은 학문에 뛰어났지만 마음이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연은 숲길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연화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변한 그녀는 낯선 육체에 적응하지 못해 기운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유연이 다급하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인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을 살면서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던 심장이. 유연은 연화를 마을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쉬시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유연은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 연화가 머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유연은 과거 공부를 하다가도 연화를 찾아왔고 연화는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연화 아가씨,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유연은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습니다. 천년을 산 존재였으니까요.
유연은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총명하시군요. 마치 신선 같습니다. 그 말에 연화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선이 아니라 요괴랍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인간의 세상에서 행복을 배웠고 유연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연화, 내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연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연화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대.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도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있답니다. 유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나는 변치 않겠소. 그 말에 연화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요괴라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연화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달이 뜨면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9개의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달빛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가리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기를. 그녀는 스스로에게 저주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이미 하늘에 알려졌습니다. 구미호가 천년 수행을 끝내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을. 구미호 연화. 내가 인간의 세상을 넘보았다. 이는 하늘의 이치를 어긴 죄다. 인간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유연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돌을 던지는 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자신을 쫓는 꿈.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화는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유연의 곁에서 한낱 평범한 여인으로. 그녀는 그를 위해 꼬리를 감추고 달빛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소. 김진사댁 아들이 죽었다오. 무슨 병으로? 알 수 없소. 간이 사라졌다 하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간이 사라진 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 근처에 여우가 있다더라. 구미호가 사람의 간을 먹는다지 않소. 그 외지에서 온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소? 화살은 점점 연화를 향했습니다. 유연의 스승인 노학자가 말했습니다. 유연아,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여인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게. 유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연화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학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요괴가 숨어 있네. 반드시 찾아내야 하네. 책을 보니 구미호는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 하더군. 특히 보름달이 뜰 때 본 모습을 감추지 못한다네. 유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연화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유연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연화를 뒤따랐습니다. 연화는 주막에서 나와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달빛을 피해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름달의 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9개의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꼬리들이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대 정말 여우였던가? 유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구미호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인간을 해친 적은 없어요. 저는 그저 당신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요괴였다니.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여기 있다. 여우년이다. 저것이 사람들을 죽인 요괴다. 그들은 돌을 던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죽여라. 요괴를 죽여. 연화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이라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을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1000년을 기다렸어요. 인간이 되기 위해. 그녀의 눈물은 달빛 아래서 은빛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아니면 누가 사람들을 죽였겠느냐. 구미호는 1000명의 간을 먹어야 인간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유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만은 믿어주세요. 하지만 유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산에 사는 다른 요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호랑이 요괴였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우리 영역을 침범하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물러서세요. 제가 맡겠어요. 연화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호랑이 요괴와 싸웠습니다. 9개의 꼬리가 빛을 내며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1000년의 수행으로 쌓은 힘을 쓸수록 그녀의 인간 모습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괜찮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마침내 호랑이 요괴가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녀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끝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화, 안 돼. 유연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연화는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인간이 된다는 건 사랑하고 아파하는 거였군요. 1000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살았던 건 당신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뿐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연화는 마지막으로 유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대를 사랑한 죄로 나는 이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사랑만은 진짜였어요. 그녀의 몸은 달빛 속에서 점점 빛으로 변했습니다. 연화, 가지마. 제발. 유연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에서 그녀는 빛의 입자로 흩어졌습니다. 안 돼, 연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생엔 인간으로 태어나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때는 숨김없이 사랑할 수 있겠죠.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하얀 구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화. 그것은 구미호의 영혼이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자신들을 구했다는 것을. 그녀는 요괴가 아니라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존재였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얀 여인이 강가에 나타나 슬프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여인을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되고 싶었던 여우일 것이다. 유연은 평생 그날의 달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합격했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마을에 남아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생을 마치며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미호 설화, 달빛 아래의 여우였습니다. 전설은 허구지만 그 안의 감정은 언제나 현실 속에 살아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인간의 사랑과 슬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